사계의 대행자 봄의 춤은 사계절의 대행자들에 대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이미 출시되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봄의 대행자인 카요 히나기쿠의 여정을 따라 이 애니메이션의 1화부터 6화까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는 계절이 자연스럽게 순환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세상에는 오직 겨울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겨울의 신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깎아내어 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지구의 소망에 따라 여름과 가을도 탄생하여 완벽한 사계절의 주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을 순환시키는 임무는 신에 의해 인간 아이들에게 맡겨졌고 이중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사계의 대행자라고 부르며 우리의 주인공은 봄의 대행자인 카요 히나기쿠로 그녀는 매우 불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1화의 시작은 히나기쿠가 충실한 호인 사쿠라와 함께 야마토 땅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장면으로 이곳은 10년 동안 봄이 오지 않아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곳에 봄이 오지 않은 이유는 본래 봄의 대행자인 여주인공 히나기쿠가 한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나기쿠는 10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출에 성공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쿠라와 함께 봄을 되찾아주기 위해 야마토로 향하고 있지만 10년 동안의 실종으로 인해 히나기쿠의 심리는 큰 타격을 입어 말을 자주 더듬고 매우 소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호위인 사쿠라는 항상 히나기쿠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쿠라는 겨울을 매우 싫어하는데 과거에는 겨울의 대행자와 봄의 대행자가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에도 말이죠. 그 후 사쿠라와 히나기쿠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설산에 오릅니다. 원래 이 의식을 치를 때는 아무도 보아서는 안 되지만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나즈나라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삽과 썰매를 짊어지고 결연히 산에 오르려 했고 사쿠라와 히나기쿠가 다가가 산에서 내려가라고 막아섰지만 소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소녀와 함께 산에 올라야 했지만 나즈나는 봄이 무엇인지 지난 10년 동안 왜 봄이 오지 않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히나기쿠는 우물쭈물하며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사건이 히나기쿠와 사쿠라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이 여전히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주인공은 하나의 새싹에서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싹트게 만들며 나즈나에게 이것이 바로 봄이라고 말해줍니다. 여주인공은 소녀에게 야마토의 봄을 다시 가져와 차가운 공기 대신 따뜻한 공기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사람은 그 후 조금 더 걷다가 한 무덤에 도착하게 되는데 나즈나가 그토록 이곳에 올라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무덤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즈나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어머니의 무덤을 올려다보았고 가을과 여름은 모두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두꺼운 눈 때문에 아래에 있는 어머니가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번 겨울마다 이곳에 올라와 눈을 치워왔던 것입니다. 나즈나의 행동에 감동한 히나기쿠는 바로 이 자리에서 봄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즉시 하늘이 점차 푸르고 맑아지며 초목이 점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나즈나는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봄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으며 야마토 땅의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고 아름다운 봄의 색깔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신의 힘을 펼친 후 히나기쿠의 몸 상태는 쇠약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야마토의 봄이 돌아온 후 사계청은 히나기쿠가 10년의 실종 끝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히나기쿠의 소식은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으며 이 소식은 겨울의 대행자인 로세이와 그의 겨울 호위인 이테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로세이와 이테초는 10년 만에 봄을 감상하기 위해 야마토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겨울의 대행자는 이 계절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암살 위협을 받는 대행자입니다. 다행히 얼음을 조종하는 능력 덕분에 로세이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고 이테초 또한 암살자들에 맞서 뛰어난 기술을 선보였으며 그 후 로세이는 호텔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겨울의 대행자와 봄의 대행자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으며 10년 전 히나기쿠가 납치되었던 그날 테러리스트 집단의 원래 목표는 봄이 아니라 겨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에 그들은 로세이를 포위하고 암살하려 했고
로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6살 소녀였던 히나기쿠는 용감하게 나서서 그와 호위들의 안전을 대가로 자신을 인질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칸츠바키 로세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히나기쿠가 무사히 돌아와 봄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괴감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남몰래 짝사랑하던 소녀를 만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태초 역시 사쿠라가 아직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봐 두려워 로세이를 데리고 히나기쿠를 만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히나기쿠가 납치되었을 당시 봄의 마을은 3개월 만에 여주인공 찾기를 중단하고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했으며 로세이의 겨울 마을 쪽에서는 이태초가 여주인공을 찾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히나기쿠의 행방이 묘연하자 5년 동안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쿠라는 여주인공을 찾는데 동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후 10년 동안 끊임없이 히나기쿠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이 돌아오자 사쿠라는 히나기쿠가 2번 다시 상처받게 하느니 차라리 길을 막는 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단언합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 봄을 부르는 의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히나기쿠와 호위 사쿠라는 다음 목적지인 이오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대행자들을 관리하는 기관인 사계청의 감시와 눈을 피하기 위해 사쿠라는 히나기쿠를 여름의 대행자의 개인 별장인 여름의 이궁에 머물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여름의 호위인 하자쿠라, 아야메의 환영을 받았는데 그녀는 여름의 대행자인 누리의 친언니이기도 하며 여름 마을의 규칙에 따라 대행자의 친남매는 자동으로 여름의 대행자의 호위가 됩니다. 여름의 대행자는 동물을 조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의 이궁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로 가득했고 여주인공과 사쿠라는 이곳의 힐링되는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으며 히나기쿠는 평소처럼 의식을 거행하여 이 섬의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히나기쿠와 사쿠라는 여름의 대행자 루리가 삐쳐서 방 문을 걸어 잠그고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루리가 삐친 원인은 아야메가 곧 결혼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규칙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면 아야메는 호위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아야메는 여동생을 사랑하지만 개인적인 행복을 갈망했고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반면 루리는 언니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루리가 여름의 대행자가 된 것은 그녀가 여름을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루리의 언니가 여름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리한 탓에 히나기쿠는 기절하고 말았고 바로 그날 밤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전화마저 끊긴 상황에서 사쿠라는 방 안에서 한 암살자로부터 히나기쿠를 보호했고 자신의 기술로 그를 빠르게 물리쳤으며 사쿠라와 여주인공은 위험이 지나간 후 재빨리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어릴 적부터 보호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아야메가 방 안에 있던 여동생이 동물들을 조종하여 지원해준 덕분에 암살자 무리를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암살자 무리를 진압한 후 루리 역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왔고 히나기쿠와 루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히나기쿠는 본래 10년 동안의 납치를 방금 겪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얼마 전 납치범들에게서 탈출한 직후 히나기쿠 역시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채 봄을 소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봄의 마을은 사쿠라와 여주인공을 떼어놓았고 여주인공이 봄을 소환할 수 없는 이유는 호인 사쿠라가 그녀를 섬기고 돕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가장 친한 친구와 떨어지기 싫었던 히나기쿠는 마침내 봄을 소환하기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여주인공의 이 말들은 루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루리는 자신이 언니를 독차지하고 싶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여주인공과 사쿠라 또한 다음 장소로 출발하여 루리와 아야메 자매의 저택을 떠났으며 그 후 루리는 언니와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루리는 흐느껴 울며 언니에게 달려가 꽉 끌어안았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며 아야메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아야메 역시 더 이상 호의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루리를 가장 사랑하는 언니로 영원히 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름 대행자 자매의 저택을 떠난 후 여주인공과 사쿠라는 다른 지역으로 향했는데 다음 지역은 겨울의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주인공은 점차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대행자인 로세이 쪽에서는 그가 비록 여주인공과 동행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녀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여름 대행자의 저택에서 암살자 무리가 공격했을 때에도 로세이는 암살자 무리를 물리치는 것을 돕기 위해 부하들을 보냈으며 또한 직접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여주인공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러한 다정한 행동들은 현재 로세이가 히나기쿠를 만날 용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로세이가 여주인공에게 더욱 공감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히나기쿠는 카요 슌게츠와 유키야나기 코우바이의 아이로 히나기쿠의 어머니인 코우바이는 봄의 대행자였으며 슌게츠와 코우바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슌게츠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만 했고, 하지만 그 후 그들은 다시 만나 히나기쿠를 낳게 되었습니다. 히나기쿠는 본래 혼외자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코우바이와 히나기쿠는 마을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히나기쿠는 코우바이가 봄의 대행자 임무를 수행하러 갈 때마다 어머니에 의해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기 때문에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히나기쿠가 5살이 되던 가장 최근의 봄에 그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그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냈고, 얼마 후 히나기쿠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코우바이가 세상을 떠난 후 봄의 대행자의 능력이 히나기쿠에게 전해졌는데, 이 칭호는 보통 자식에게 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히나기쿠의 아버지 또한 그녀를 구박하며 히나기쿠를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원인으로 여겼습니다. 사쿠라의 운명 또한 매우 가엾은데,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부모는 도박빚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고 친척들도 아무도 그녀를 입양하려 하지 않아 고아원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봄의 대행자의 저택 안에 황금 복숭아나무가 있다는 소문 하나만 믿고 사쿠라가 몰래 저택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히나기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외로웠던 두 아이는 빠르게 서로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우정은 곧 어른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은 사쿠라를 히나기쿠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여주인공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며칠 동안이나 방 안에 자신을 가두었으며 결국 히나기쿠가 밥을 먹고 봄을 부르는 힘을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 어른들은 사쿠라가 여주인공을 다시 만나도록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가 재회한 후 히나기쿠의 힘은 훨씬 더 눈에 띄게 발전했고, 어른들은 사쿠라를 히나기쿠의 호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나기쿠와 사쿠라의 아름다운 우정은 그때부터 여주인공이 로세이와 이테초 그리고 사쿠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교환된 납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야마토에서 봄은 사라졌고 히나기쿠가 납치된 후 봄의 마을은 여주인공을 3개월 동안만 찾다가 멈추어 버렸는데, 그들은 본래 히나기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다른 봄의 대행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녀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직 사쿠라만이 히나기쿠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쿠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테초는 그 후 여주인공을 계속 찾기 위해 그녀를 겨울 마을로 초대했지만 5년 만에 겨울 마을조차 수색을 중단하자 사쿠라는 로세이와 이테초가 자신과 히나기쿠를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사쿠라는 홀로 여주인공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로세이와 이테초에 대한 그녀의 악감정도 그때부터 형성되었습니다. 8년 후 봄의 마을은 사쿠라를 다시 불러들여 히나기쿠가 발견되어 돌아왔음을 알렸고, 사쿠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히나기쿠는 너무 심각한 외상을 입은 나머지 심리적 발달이 지연되어 자신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며 말을 더듬고 군중을 두려워하며 실제 나이보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히나기쿠는 자신이 사쿠라가 찾고 있던 그 히나기쿠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히나기쿠는 무너져 내리며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했지만 그 후 2년 동안 사쿠라의 다정함과 우정 덕분에 히나기쿠는 점차 회복되어 예전처럼 봄을 소환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쿠라와 히나기쿠는 여전히 계속해서 서로를 치유하고 있으며 사쿠라는 납치범들의 손에 히나기쿠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히나기쿠 역시 여전히 회복하며 과거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히나기쿠가 과거에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소년인 로세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